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요즘에 지금 난립니다. 태형건설 문제죠. 네. 타이틀이 PF 공포에 건설사 돈줄 마른다. 대출 증가율 5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자, 태형건설이 아시겠지만은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업계 자금난은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봅시다. 좀 더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작년부터 이런 징조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23년 작년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실제로는 22년 하반기 이후 정확하게는 10월달, 9월달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엄청나게 꺾여 내렸었죠. 네. 그러니까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작년부터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심각해졌는데 지금 태형건설에 부도가 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표면 위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까지 대출을 원하는 건설사들의 빗장을 걸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의 건설업 대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지금 2022년 2분기까지, 3분기까지는 쭉 올라갔죠,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총량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증가율이 매우 저조하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랬을까? 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설사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은행에서도 이거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를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제대로 분양이 다 안 된다면은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극도로 몸을 사리면서 건설사에 대한 대출량을 점점점 조여나갔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시중은행 대출 담당 실무자는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업종보다 보수적이었다. 게다가 지금 태형건설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는 건설사들의 대출 나가는 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실상 건설사들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수가 없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한신평이 한국신용평가에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곳 가운데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신세건설 이 네 곳이다. 이 네 곳이 지금 신용 등급 아마 강등될 것 같아요. 지금 태형건설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이 네 군데거든요, 지금. 태형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카더라로 하지만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설사가 GS, 롯데, 현산, 신세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건설사들, GS나 롯데, 현산이나 신세계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건설사들은 신규 프로젝트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건설업계는 초비상이다. 자체적으로는 이제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인력 구조 조정, 사업 축소 등 사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 인력 구조 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여러 건설사에서 인력 감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대책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사들 자금난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 경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건설사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사업 추진 자체가 앞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PF 보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PF 만기 연장도 불투명하죠. 이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GS건설에서 롯데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의 PF 만기가 돌아왔는데 은행에서 이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 상황,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기서 신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신규 프로젝트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무엇인가?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는 좀 나눠서 보면은 생각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요의 측면인가, 공급의 측면인가, 그리고 감소 요인인가, 증가 요인인가. 좀 이렇게 나눠보면은 좀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렇게 지금 건설사에 대해서 돈줄이 마르고 신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답은 나오죠. 공급 측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측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태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자 측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보이고요. 건설사들이 집을 짓기 힘들어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향후에 공급 물량 감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은 최소한 4년이나 5년 후에 입주해야 할 공급 물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더 시점이 미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건 그럽니다. 자금 시장이 경색되겠죠. 예. 돈줄이 마르니까 이러한 그 PF 대출을 통해서 신규 사업이 힘드니까 건설사에서는 어쩌면 자금이 있어야지 기존에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을 건데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했을 때 안 팔리겠죠. 부실한 회사의 회사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회사채에 대한 금리도 매우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자금시장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리가 좀 들썩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요 단기 자금시장 부분만 그 PF 대출 사태로 벌어지는 단기 자금시장 여기서 금리만 조심한다면은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공급 부족이 된다는 것들은 현재 기존의 유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반면에 현재 무주택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당장에는 호재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악재라고 보셔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